미 육군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며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작전 부대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부대는 대중적으로 그린베레라 불리며 정식 명칭은 육군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죠. 그린베레라는 별칭은 이들이 착용하는 독특한 녹색 베레모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들의 녹색 베레모 착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그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린베레를 단순히 요약하자면 전투 능력은 물론 전략적 판단력과 외교 감각까지 겸비한 다기능 부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대 모토는 데 오프레소 리베르,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모토처럼 그린베레는 정규군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장에 개입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들은 현대전에 적합한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현지 민병대나 저항 세력과 협력하여 작전을 전개하는 방식에 매우 능숙합니다. 이처럼 비정규전은 그린베레의 핵심적인 작전 방식 중 하나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국의 내부에 잠입해 반정부 세력을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은 비정규전의 기본 틀입니다. 여기선 정보 수집, 선전활동, 심리전, 무장훈련, 그리고 때로는 정권 전복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작전이 수행되죠. 그린베레는 여기에 더해 외국 내 방위 지원, 즉 동맹국의 안보 역량을 키우는 임무에도 투입됩니다. 이들은 해외 우방국의 군대나 경찰을 직접 교육하고 무기 사용법과 작전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테러 대응 역시 이들의 임무 중 하나로 특정 테러 조직을 겨냥한 정밀 타격 작전도 수행합니다. 이들은 목표물을 은밀하게 제거하거나 인지를 구출하는 직접 행동 임무를 맡기도 하죠. 직접 행동 임무는 주로 소규모 기습 형태로 이루어지며 빠르고 정밀한 전투 기술이 요구됩니다. 특수 정찰 임무도 자주 수행하는데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고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처럼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해선 전투 능력 외에도 전략적 사고와 현장 적응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그린베레는 모든 영역에서 고도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갖춘 인재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처럼 그린베레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능력뿐 아니라 정신력, 지능, 협동심까지 모두 갖춘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들은 먼저 특수부대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인 선발시험인 SFAS에 응시해야 하죠. 이 평가는 약 3에서 4주간 진행되며 육체적 한계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판단력과 협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습니다. 선발을 통과한 지원자는 이후 1년 가까운 특수부대 자격과정, 즉 Q코스에 들어가며 이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Q코스에는 외국어, 생존기술, 탈출 및 저항훈련, 정밀사격, 폭파, 통신 등 다양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SAR의 과정에서는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떻게 생존하고 탈출하고 저항할지를 철저히 훈련받죠. 이 과정은 실제 포로 상황을 가정하여 극도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혹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능력 또한 필수 항목으로 담당 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익혀야 하죠. 이처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작전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작전이 외국군이나 민간인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죠. 그린베레는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에 속하며 US 소콤이라는 특수작전 통합사령부의 지휘도 받습니다. 현재 그린베레는 총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고 각 그룹은 특정 지역과 작전 목적에 맞춰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1특수부대 그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을 담당하며 대한민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특수부대 그룹은 아프리카 중부 및 사헬지대를 담당하며 테러 대응과 지역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죠. 이외에도 제5, 7, 10, 19, 20 특수부대 그룹도 있는데 각 그룹은 맡은 지역과 임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19 특수부대 그룹과 20 특수부대 그룹은 미 주 방위군 소속이지만 정규군 못지않은 수준으로 세계 각지에 파병될 수 있죠. 각 그룹은 ODA라는 12인 팀을 기본 작전 단위로 운영합니다. 이처럼 ODA 팀은 소수 정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기술을 보유한 병력들이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죠. 그린베레가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는 임무의 성격, 환경, 작전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M4A1 카빈 소총이 주무장으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스카, HK46, M120 등의 무기가 상황에 맞게 지급되죠.
대부분의 작전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 투시경, 열화상 조준경 등의 장비는 거의 필수적으로 지급됩니다.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낙하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죠. 작전 지역이 정글, 산악, 사막, 도시, 수중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복장과 보조 장비도 철저히 준비됩니다. 특히 수중 작전 시에는 특수 잠수 장비인 리브리더 같은 장비를 사용하죠. 상황에 따라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채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위장 기술 역시 전문적으로 습득합니다. 이처럼 그린베레는 장비 하나에도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며 항상 효율성과 위장성을 함께 고려하죠. 작전 중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에 통신, 의무, 폭파, 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 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ODA는 자율적으로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완성형 전투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특수부대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린베레는 특히 비정규전과 지역 협력 작전에 특화된 부대로 분류되죠. 예를 들어 네이비실은 수상작전과 기습 타격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베레는 이들 부대와 달리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의 임무에 더 많이 투입되죠.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수년간 현지군과 협력하거나 저항군을 조직해 정권 전복 작전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베레는 단기 타격보다는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와 심리전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두죠. 그린베레의 기여는 1950년대 초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정규군 작전과는 다른 방식의 작전을 수행해야 했죠. 그래서 1952년 유럽을 겨냥한 최초의 특수부대 조직으로 제10 특수부대 그룹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나토 동맹국과 협력하거나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유럽 저항 세력과의 협력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죠. 하지만 이들이 유명해진 계기는 엉뚱한 일에서 발생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더 발라드 오브 그린베렛이라는 군가가 미국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그린베레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것이죠.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 중 활약한 그린베레 병사의 이야기를 다룬 곡으로 미국 내에서 특수부대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그린베레가 실전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첫 무대였으며 당시 이들은 남베트남군과의 협력작전을 수행했죠. 이들은 밀림 속에서의 장기작전, 게릴라 훈련, 심리전 수행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정규군과 달리 정글 속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적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죠. 이후 1980, 90년대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 지원이나 마약과의 전쟁 등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냉전이 끝나고 불안정해진 지역에 파병되어 치안과 안정을 위한 작전을 활발히 수행했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도 그린베레의 활약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그린베레는 북부 동맹과 연합하여 탈레반 정권을 빠르게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작전은 마도사 작전의 핵심이었으며 소수정예가 전략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산악지형을 돌파하여 현지 세력과 협력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독특한 방식의 작전을 전개했죠. 이라크 전쟁에서도 쿠르드 민병대와 협력하여 북부 이라크 안정화 및 주요 지역 확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베레는 단순히 적을 소탕하는 부대가 아니라 동맹국의 역량을 끌어올려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부대죠. 그래서 이들은 종종 전투하는 외교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지역에 파견될 경우 그 지역의 역사, 종교, 사회구조 등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하고 파악하죠. 이 과정에서 언어 능력, 문화이해, 정치적 판단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민간인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비군사적 상황에서의 행동도 매우 조심스럽고 절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부 작전은 인도주의적 성격도 띠며 실제로 구조활동이나 식량, 의료지원 작전에도 참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고 적대 세력과의 간극을 벌리는 전략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방식은 대테러 작전에서도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며 특히 민간인과 테러리스트를 분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테러 조직은 민간인 사회에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과 민간인을 분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그린베레는 현재 기준으로 80개국 이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전은 공개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존재는 하되 보이지 않는 군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원 모두가 베테랑 요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린베레 요원들은 대부분 중사 이상의 숙련된 부사관 출신이며 실전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장교는 ODA 팀의 리더로서 작전 기획, 현지 세력과의 협의, 외교적 판단 등을 책임지고 있죠. 그리고 요원들은 자격 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으며 파견 지역의 특징을 꾸준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지역 상황이 바뀌면 언어부터 작전술,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장비 역시 최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드론, 감시 장비, 통신 시스템 등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CIA나 NSA와 같은 정보기관과 협력해 비공식 정보 수집 및 작전 수행에도 투입되죠. 이처럼 이들은 통상적인 군 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그린베레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부의 세세한 지시 없이도 팀 단위로 독립된 판단과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부대와 차별화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강력한 무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전략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정규군이 통제할 수 없는 혼란 지역에서도 그린베레는 항상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린베레가 단순한 특수부대 그 이상으로 평가받으며 미국의 전략적 외교와 군사력의 접점에서 활약하는 이유입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 육군 정예 경보병 부대 제75 레인저 연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